6월 25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5% 상승한 2774.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6% 상승한 841.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1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중NCS와 라이프시멘틱스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현대차의 인도 증시 상장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지정학적 갈등의 수혜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특히 투싼이나 산타페와 같은 SUV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산업부가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힌 부분도 자동차 부품 섹터의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산업부는 2027년까지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기존 자동차 부품 기업 1000개를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차 부품 산업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중NCS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한중NCS는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상장 첫날 장중 최고 73%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13%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마존이 이번 주 목요일에 K뷰티 기업들을 대상으로 셀러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는 일정이 남아있는데요. 한편 스킨앤스킨과 레뷰코퍼레이션, P&K 피부임상연구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하락률 상위 종목에 포함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에 41억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위고비는 비만과 당뇨 치료 효과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와 관련해서는 장마감 후 SK그룹이 계열사인 SK팜테코가 보유한 미국 버지니아 공장을 노보노디스크에게 매각한다는 단독 기사도 전해졌어요. SK그룹은 반도체와 배터리에 집중하기 위해 필수 사업이 아닌 사업군은 몸집을 줄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호재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 참고해 주시고요. 한편 HLB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지난해 중국에서 6천억가량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HLB가 판권을 보유한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은 중국에서 약 1조 5,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라이프시멘티스는 피부암 영상 검출 및 진단 보조 AI 솔루션과 모발밀도 분석 AI 이종에 대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프시멘틱스는 품목 허가 이후 과정에 집중하여 라이프시멘틱스의 AI 솔루션이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명전기가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용인시에 위치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설비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연결하는 전용 송전선로 구축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세계 각국이 반도체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외에도 세계 구리 광산의 절반 이상이 가뭄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주요 원자재들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전선 및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구리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도 있으니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OS랩은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OS랩은 라이다 기술 전문 업체로 자동차와 로봇, 스마트 인프라 등의 다양한 산업의 라이다 제품 및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SOS랩은 장중 최고 83%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25%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워트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국내 호공정 장비업체와 위원회를 열고 디램 및 HBM용 장비 투자와 관련한 공급을 논의한 가운데 올 3분기부터 실제 장비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워트가 일본이 독점하던 반도체 공정 제어 환경 분야를 국산화하고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시장 점유율 1위사라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워트는 삼성전자와 KS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STX 그릴로지스는 해운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홍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운임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해운사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 사태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해운사들은 컨테이너선 발주를 늘리고 있으며 이는 조선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더존비즈오는 언론을 통해 2024 유엔 공공 행정 포럼에서 AI 기반의 공공부문 특화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존비즈오는 앞으로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부응하여 공공 업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플랫폼을 확산시키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레이그램이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플레이그램은 장마감 후 소수 계좌의 매수 관여 과다로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나노팀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나노팀이 전기차용 배터리 열관리 소재 개발 업체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나노팀은 국내 최초로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는 방열 소재를 개발하여 현대차 그룹과 글로벌 완성차 그룹에 납품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인하전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인수 우선 협상자로 저가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인하전공은 에어인천의 실소유주나 다름이 없는 만큼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는 인하전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증권 및 은행 테마 상승 속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소니드는 K컬처를 활용한 패션과 뷰티, 레저 사업에 진출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잇고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소니드는 지난 3월 3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자를 JS코퍼레이트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JS코퍼레이트는 패션 플랫폼 업체로 의류와 수영복, 액세서리 등을 국내 ABC마트 400개 지점에 ODM 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ABC마트 재팬과 TJX 컴퍼니스 등의 B2B 사업에 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KCC는 키움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키움증권은 올해 안에 업황이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동안 실리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적자 재고들이 소진되고 KCC의 지피 인수도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과정들 덕분에 실리콘 업황과 별개로 KCC의 실리콘 부문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다만 목표 주가는 동일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아바텍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OLED 패널을 납품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LG에 뒤처졌던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50%로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것이라 파악됩니다. 그동안 빚 번짐 현상으로 공급이 지연됐던 삼성의 패널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아바텍의 주력 고객사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바텍 외에도 인터플렉스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9%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